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무자동화 생산성하고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될 거예요. 생산성 이렇게 하면 단어적인 개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느냐. 내가 투입량과 산출량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 얘네는 이렇게 우리가 투입량과 산출량을 이게 측정을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사무 근로자의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평가 기준이 쭉 나와요. 이게 효율성, 유효성, 창조성, 생산성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얘네는 종류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 사무자동화의 어떤 생산성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냐? 그리고 효율성과 이제 유효성과 창조성과 생산성 이 중에 아닌 거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죠. 자, 우선은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자를 했을 때 걔가 어느 정도의 아웃풋을 주느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유입되는 투입량과 산출량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유효성 같은 경우에는 사무 업무에 있어서 사물의 어떤 질적인 판단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목표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기능 자체가 내가 100%라고 하는 목표를 가졌을 때 얘가 100% 모두 다 하느냐, 유효하냐, 내가 원하는 기능이 모두 다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산출물의 정확성이나 신속성, 확실성, 품질 향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미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유효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적 측면과 많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창조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무자동화는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자의 창조성 측정은 경제적 기준에 쉽게 측정할 수는 당연히 없죠. 하지만 이 창조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사무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였고, 이 창조성은 다른 말로 우리 인간성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자, 생산성은 효율성, 유효성 얘네 두 가지를 모두 감안해서 생산성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측정이 좀 어렵다. 그리고 생산성에는 양적, 질적 효과로 나누게 되는데 이게 자주 출제돼요. 구분하는 거 바로 뒤에 나오게 되겠고요. 자, 이런 생산성 측정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성과가 투입 시점에 나타나지 않아요. 좀 늦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우리 회사에 직원들이 10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20명 정도를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갈아치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가 빠르게 이렇게 좀 뭐 일이 잘 돌아갈까요?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생산성 측정이 어려운 이유는 성과가 투입 시점에 나타나지 않고 뒤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을 갈았다고 한 달 바로 다음 달에 막 성과가 막 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맞아요. 자, 효율성과 유효성 양면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방법이 없고 사무 근로자의 지식과 경험에 영향이 크다. 이런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무자동화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선은 매체 변환이 줄어야 된다. 부수적 기능이 줄어야 된다. 자동화가 증가돼야 되고, 적시성이 증가돼야 되고, 통제가 향상돼야 된다. 즉, 매체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게 자동화에 의해서 매체 사이의 전송량이 줄일 수 있다 그랬는데, 예전에는 종이였다면 요즘에는 뭐 인터넷상으로 디지털화 돼 있죠? 뭐 이런 것을 좀 줄여주는 거. 즉,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팩스 받아가지고 그거 확인하고 결제 올리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메일로 하나 딱 받고 PDF 받으면 끝이니까 이렇게 매체 변환에 대한 것을 좀 줄여줘야 된다라는 거. 부수적 기능, 섀도우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류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해요. 부수적인 기능. 예를 들어서 데이터 입력 시 오타나 전화 걸 때 전화번호를 잘못 누르는 것들을 우리가 좀 줄여주는 게 좋고, 자동화는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인력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 작업을 기계를 이용해서 자동화해 가지고 인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적시성은 대기 시간, 기회 비용을 줄여 가지고 적절한 시간에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통제 향상은 적절한 통제를 이용해서 양적으로 적은 정보로도 신속한 변화를 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 매체 변화는 줄이고요. 부수적 기능도 줄여요. 대신에 자동화와 적시성 통제는 늘려줘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기대 효과와 측정법이에요. 사무자동화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산성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또 조직이 최적화돼요. 그래서 이것만 전문으로 공부하는 게 뭐예요? 경영학과죠, 경영학과. 그치? 조직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자, 생산성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제 자동화에 관련된 이런 쪽에서 이제 공부하는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얼마나 일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업무의 정확성이 높으냐, 사무 기기의 고장 시간이 줄어들었느냐 이런 거고, 조직의 최적화는 각각의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적절한 배치가 돼야 되겠죠. 또 단순 반복 업무가 줄어야 되겠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경쟁력이 증대돼야 돼요. 정보 획득 시간이 줄어들어야 되겠고 의사결정의 신속화, 서비스의 개선 이런 거죠. 뭐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정보 획득을 할 때 정보라고 하는 게 뭐죠? 결국은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베이스 리소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너무 오래 걸려. 다른 회사보다 느려. 그럼 어떻게 돼? 도태되겠죠.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획득을 빠르게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어야 되겠고 의사결정도 빨리 해야 돼요. 또 서비스를 또 바르게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기대 효과의 분야에는 우선은 정량적 효과와 정성적 효과가 있어요. 자, 이 정량은 뭐예요? 이 양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력의 능률적 활용. 여기에서는 우리가 인력을 사람으로 안 보고 양으로 보는 거야. 숫자로. 그치? 약간 좀 그지? 좀 슬프긴 한데 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100평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에 사무원이 100명 들어가요. 근데 뭐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회사 갔더니 구획을 잘 해가지고 100평인데 110명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편함이 없어. 이런 거. 업무 시간의 효율적 활용, 경쟁력 강화, PR 효과에 따른 매출액 증대, 재고 설비 금리 등에 대한 고정비 간접비의 개선. 어때요? 다 수치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인력을 양으로 보고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평수, 면적으로 보는 거고 업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 그리고 어떤 매출액,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간접비, 뭐 이러한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를 정량적 효과라고 하고요. 정성적인 거는 이건 성적이야. 성적을 알았더니 무슨 뭐 남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만족도가 높아지거나 또는 업무 능률이 높아지거나 대외 이미지가 높아지거나 신속히 대체 또는 어떤 과거에 불가능했던 일이나 조사가 가능해졌다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얘는 특징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죠? 특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사무자동화의 효과 측정법에는 투자 효율 산정법, 상대적 평가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투자 효율 산정법에는 투자 이익 효과는 산출 효과 나누기 투자 비용으로 계산한다 그랬는데 시험 문제 나오진 않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적 평가 방법에는 간접 효과를 사무자동화 실시 전후 연도별로 부서별로 심사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교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비교한다는 거. 다음에 정성적 평가법에는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자료를 설문조사 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특성을 파악해 나가는 거죠. 네,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효과 측정 방법에 대한 거, 종류에 대한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투자 효율 산정법, 상대적 평가법, 정성적 평가법. 요거 객관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중 사무자동화 효과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세부적인 건 출제가 안 되고 요렇게 이제 종류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사무 경영 관련 용어 중에 이제 포스라고 하는 애가 있죠. 사실 포스가 여기 들어갈 건 아닌데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포스라고 해가지고 뭐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요즘에는 뭐라고 하죠? 그거 키오스크라고 이야기하지? 이 키오스크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키오스크 아시죠? 뭐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요즘에 식당에도 다 되어 있던데, 그지? 내가 원하는 메뉴 딱딱 클릭하고 결제까지 딱 하면 가져다 주는 거. 무인 시스템이죠. 자, 포스의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나요? 다이소 가면 있지. 그지? 우리 포스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코드 찍어가지고. 포인트 오브 세일이에요. 그 시점에 판매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상점의 바코드 리더 등을 이용을 해서 판매 시점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처리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뭐가 자동적으로 처리가 돼요? 재고 관련된 것이 아주 자동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RT는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예요. 그래서 회사의 주요 경영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을 우리 RTE라고 한다. 얘네는 다 출제됐던 아이디어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얘는 기업 내 외부에 걸쳐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업무 지연을 최소화한다. 이걸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다?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사장님이 우리 회사에 가야 될 일을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RTE라고 한다. CTI는요, 얘는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전화 팩스를 통합하는 시스템이에요. 컴퓨터 텔레포니 인티그레이션 이렇게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온 것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정성적 효과와 정량적 효과를 구분하는 요거 종종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생산성 효과에는 생산성 개선 뭐 이런 거는 많이 출제는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출제가 됩니다. 사무자동화의 효율성에 대해서 매체 변환이나 부수적 기능,
얘네 줄여줘야 되고 자동화 그 다음에 적시성 통제 얘네들은 높여줘야 된다라는 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